애프터마켓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이재선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좀 해주시죠. 네, 3월에 우중충한 장에서 4월에 좋은 장으로 돌아온 이재선입니다. 자, 어제 이제 시장이 너무나도 좀 우중충해서 사실 볼 게 별로 없다라고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죄다 올라가지고 볼 게 별로 없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되게 좀 감정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런 감정적인 시장에 동요되지 말고 큰 그림 그려놓고 그 안에 세부 그림 채워 나간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거죠. 이렇게 뷰를 이제 크게 그려놓고 가면은 일일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시장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시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라면은 이렇게 다시 하루 만에 따뜻한 봄이 온 우리 시장을 잘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마감 지수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마감 지수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 어제 2,500 이탈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80 이탈했다.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회복되는 맞아요. 구간이라. 일일비하지 말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흔들어도 이 구간에 있을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걱정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 오히려 괜찮은데 지금 구간이면 공매도를 안 치겠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공매도를 친다라고 하면은 아마 위쪽으로 조금만 반등 나와도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혹은 추가 매수를 계속하다가 나중에 쇼커버링이 나온다라고 해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매도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이것만 피하면 됩니다. 앞으로 안 좋아지는 업황의 업종들, 그 종목들 제외하고는 지금은 공매도나 이런 부분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블랙 먼데이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거짓말같이 만우절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은, 제가 어제도 미소를 잃지 않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림이 크게 그려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벗어난 게 없어요. 대신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 불확실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불안감에 의해서 이제 하락을 한 거란 말이에요. 딱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계속 강조해 주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 핵심 포인트 하나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환율만 조금 안정되면 됩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 크게 이제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고, 4월은 불확실성 해소의 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40춘기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티15를 설정해가지고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거의 모든 국가에다가 이 관세를 적용할 것이다. 20% 정도는 적용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루 만에 국가별로 또 다를 수 있다. 어제는 모든 국가였는데 오늘은 또 국가별로 다르대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나라의 수장인지 그것도 좀 의심가는데, 그 정도로 트럼프가 지금 마음이 급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맞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부분 맞이하는데 이제 하루 남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시간으로 보더라도 이제 이틀인데 이미 우리나라 7페이지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은 밝혀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사실이 크게 나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어느 정도로 협상을 해서 우리가 잘 극복하는지 이 부분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같은 경우도 4월 4일 11시에 이제 탄핵 관련해서 이제 최종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느 결과가 나오든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결과를 모르니까 문제인 거지, 결과를 알면 그에 맞게 또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관세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또 뭐 남아요? 휴전 부분이 이제 나오겠죠. 그럼 재건이랑 방산 쪽 다시 또 이제 관심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땐 너무나도 편안하고, 공매도 걱정까지도 다 덜어낼 정도로 지금 시장이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편안한 구간이에요. 지금 구간이 내 종목이 조금 밀려있다, 에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 조금 밀려있는 거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고요. 그리고 2보가 아니라 한 10보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 걱정할 필요 없고, 업황이 나빠지는 이런 종목들만 싹 정리해가지고 포트폴리오 교체하시면은 올해 제가 볼 때는 최소 2~3배 이상의 여러분들 계좌 이제 업 되는 거는 어렵지 않은 구간이니까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10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섹터, 좋은 흐름들 빠르게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재선 파트너랑 함께하면 이런 종목들 잘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께서는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재선 파트너님과 좋은 종목들 선별해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섹터별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께서 첫 번째 섹터는 어떤 거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올라서 네. 여러분들이 뭐 특징 섹터라고 하기가 좀 민망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좋은 소식이 들려온 화장품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주 좀 네. 멋에 눈뜬 K 한국 남자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몇 그럼요. 번씩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다뤄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남녀노소를 안 가리고 이 뷰티에 관심이 많다. 피부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다 이쪽에 미용 쪽에 관심이 많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물론 뭐 제가 아무리 관심이 많다고 해도 여성분들만큼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존에는 남자들은 뭐 스킨로션도 안 바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요즘에는 관리하고 피부과나 이런 데 가도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는 거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 꽤나 많이 계시더라고요. TMI를 많이 알려주시네요. 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그래도 갔을 때 여성분들이 네. 너무 많아서 민망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편안하게 있다 왔는데 두 번 갈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런 측면에서 K뷰티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프랑스까지 제치고 우리나라 K뷰티가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이런 결과가 아닐 수가 없어요. 벌써 뭐 2조 원이 넘는 수출 금액인데 여기서 또 뭐 트럼프가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꾸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17억 100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프랑스가 이제 12억 6,300만 달러니까 우리가 그 미세한 차이도 아니고 꽤나 큰 격차로 프랑스를 제친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작년이었나요? 그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개막전 같은 경우를 이제 외부로 많이 돌리다 보니까 홍보를 위해서 또 우리 쪽에서 했죠. 그런데 메이저리그에 이제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버는 이제 선수들의 와이프분들이 과거 같으면 백화점을 돌면서 쇼핑을 했는데 올리브영 같은 데를 돌면서 쇼핑을 했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초 제품만 해도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프랑스나 이런 해외 제품 에스티로더나 아니면 뭐 일본의 뭐 SK2나 이런 쪽을 보더라도 10몇만 원, 10만 원 중반 이상대에 되는 기초 제품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올리브영 가면은 뭐 2, 3만 원대에 굉장히 가성비 좋고 사실은 그냥 써보면은 너무나도 이제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죠. 그러니까 신세계의 눈을 떴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직접 수출을 해서 미국에서도 받아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시고 한알령 해제되면서 이제 코스모스는 상하이에 공장 짓고 있고 뭐 애경산업 지금 이 부분도 중국의 MCN 그룹이에요. 저도 이제 쓱 알아봤더니 신생그룹이라고 해서 꽤나 이제 규모 있는 MCN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파트너십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MCN 하면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뭐 수비나 이런 쪽에 방송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의 소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랑 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돼 있는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과 계약을 통해서 이제 뭐 인기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뷰수를 기록하고 실시간 시청자도 많이 있죠. 온라인 판매를 또 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제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중국 양쪽이 또 열리면서 K뷰티가 다시 한번 이제 문화를 타고 K 뭐 콘텐츠, K-팝 이런 부분으로 해서 K만 붙으면 요즘에 다 좋아한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화려하게 또 불꽃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날개를 좀 달아준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이 가장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정말 좋은 종목이 우리나라 너무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옥석 많이 가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생각하시는 게 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있으실 거고 뭐 저기 VT 같은 경우도 있으실 네. 거고 생각나는 종목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수급도 최근에 좋았고 움직임도 좋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키워드가 또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에 또 유통을 하고 있는 실리콘2 어떨까? 오. 저는 이 종목을 오늘 또 핵심 종목으로 한번 이제 정해봤는데 이 종목을 뭐 작년에 정하면서 봤더니 뭐 10%대까지 오르더라고요. 정하면서 보니까 네네.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정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네. 10%대까지 오르길래 역시 미국 하면 또 실리콘투구나. 이 화장품 유통 쪽으로 해서 굉장한 이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 보시고 좋은 종목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종목들 외에도 만화공장도 뭐 코스트코에도 들어가고 온라인도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가가 이렇게 아래쪽에서 아직 못 올라가고 있는데 리스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마존에서도 이제 직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또 악재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이런 중견 기업들, 뭐 중소 브랜드들을 다 이제 실리콘투에서 유통을 하다가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브랜드별로. 근데 아마존에서 유통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걸러가지고 1차적으로 검증을 거치고 실리콘투 쪽으로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유통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유통망 쪽에서 안정성이 좀 더 더해진다. 어떻게 보면은 실리콘투가 좀 더 이제 프리미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은 뭐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우려감은 오히려 지금 25,000원 구간 최근에 내려온 구간만 보시면은 이 구간만 가면 는 계속 반등이 나와요. 이 구간만 가면은 반등이 나오고 이중 바닥서 움직임 만들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1선 정도만 올라오면 되는데 오늘 딱 올라타 있죠. 이 정도 구간에서 2만 원, 뭐 5천 원 위쪽에서만 잘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위쪽에 있다가 다시 한번 이제 35,000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렇게 35,000원까지 25,000원, 35,000원 이렇게 박스권 그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35,0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시세 분출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제 저렴한 구간 오늘 10% 올랐지만 어제 25,000원 이탈했다가 트랩을 만들고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만들고 올라온 거니까 오히려 확인까지 하고 들어가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실링콘투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또 모아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리콘투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나도 같이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잡아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강세 섹터를 또 가지고 오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제가 볼 때 뭐 네. 정상적인 섹터들은 다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좀 특이한 섹터가 하나 보였는데 남북경협주가 오늘 좀 올랐습니다. 남북경협주. 네. 근데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될 때마다 순간적으로 딱 급등하고 네. 좀 밀리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갈까요? 네, 정확하십니다. 단기로만 보셔야 되고요. 네네. 중장기로 보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상적인 섹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다 중장기로 네.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건 정상적인 섹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슈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고 잠깐 보고 빠지는, 치고 빠지는 정도만 보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내가 뭐 템베거를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이고 아주 좋고 탄탄한 이런 섹터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 트레이딩은 그래도 좀 빠르게 올라오니까 하루 치고 빠지고 하는 정도 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남북 경협주 쪽으로 투자를 할 때 네. 어떤 이벤트라든지 어떤 지표를 좀 봐야 되나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벤트라고 하면은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뭐 북한이랑 대화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딱 하나 떠오를 거예요. 트럼프. 이 사람이 모든 걸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김정은에 대해서 또 최근에 기자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얘기가 계속 오갔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만났고 좋은 관계 유지됐다. 뭐 예전에도 얘기했죠. 김정은은 나의 친구다. 네, 지금 보면은 재밌어요. 미국이 김정은 북한의 수장과 친구라고 하고 있고 푸틴하고 관계를 맺고 있고 자꾸 좀 이상한 쪽하고 관계를 많이 맺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이 사람이 기업가 출신의 협상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매우 큰 핵 국가의 사람이고 스마트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계속 나랑 소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어느 시점에 무언가 할 거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북한하고도 뭐 언제든지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고 협상을 할 수 있고 다시 만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1순위가 아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인터뷰가 나오고 핵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하면은 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다 체크하시면서 한 번 정도 트럼프가 얘기할 때마다 움직일 수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지표는 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분석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지표나 이런 부분 따지기보다는 트럼프의 입 정도만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좀 보면은 좋을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뭐 오늘 뭐 일신석재나 뭐 이런 작은 종목들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네. 그 아무리 테마성 종목이어도 좀 든든하게 아난티 정도 들고 가시면은 그래도 시가총액이 너무 작지도 않고 적절하게 들고 가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난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시즌이 골프 시즌 열려서 골프장 이제 필드 나가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도 이제 다시 한번 시즌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종목 자체도 정상적인데 경협주를 통해서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구간까지 만든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은 평소에 이슈가 없기 때문에 들고 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난티는 이제 뭐 평소에도 좀 들고 갈 수 있고 이제 봄 되고 시즌 되니까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호텔 사업하고 그리고 이제 리조트 사업 그리고 골프장 사업 이런 부분을 다 하고 있고 레스토랑 사업까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지금 날씨가 이제 뭐 물론 주말에도 뭐 아침에 보니까 눈이 좀 이제 날리는 게 참 이제 꽃샘추위 마지막인가 싶긴 했는데 이제 진짜 봄이 오는 것 같죠. 오늘 낮부터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필드에 나가시고 하시는 분들 뭐 아주 이제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종목들로 해서 조금 정상적으로 보고 있다가 남북경협주 이슈가 나서 한번 튀어 오른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치고 빠지는 형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트 쪽을 이제 간단하게만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하고 간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하면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이 하락 추세를 이제 벗겨내고 추세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간부터 보기 시작하면은 추세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 요 추세의 하단 쪽을 이제 이탈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올라와야 되는데 중요한 가격은 이 구간인 것 같아요. 그 5,000원 후반에서 6,000원 정도 되는 이 가격인데 지금 뭐 21선, 60일선 사이가 이제 데드 크로스 나왔으니까 이 구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 나서 올라가려면은 5,800원 이상에서 6,000원 사이 구간에서 여기 위쪽을 한 번 더 건드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21선이 다시 60일선 뚫고 올라올 텐데 그때부터는 6,000원 언제든지 돌파해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니까 지금 구간에서부터 해서 6,000원 사이 지금 뭐 5,800원 다 왔으니까요. 그래서 6,000원 넘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아난티에 대해서 세밀하게 전략 좀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이 종목을 좀 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4로 이재선 이렇게 딱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현재 방송에서 796가지의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넥스트레이드 종목을 봐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선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오늘 16.49% 강한 상승 흐름 가지고 옵니다. 23,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상홀딩스 14.98%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12,7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애경산업 12.81% 상승해서 14,710원. 덴티움 10.97% 상승합니다. 7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이터닉스 10.39% 상승세 보입니다. 13,8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동신건설 30% 아주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6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이텍은 29.84% 상승하면서 37,200원, 코나아이 19.20% 상승하면서 29,800원에 거래됩니다. 아가방컴퍼니 15.33% 상승세 가져오면서 5,380원, 펩트론 15.33% 상승 흐름 가지고 오면서 10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부터 이렇게 796가지로 종목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이 상승폭을 크게 키워나가고 있는 넥스트레이드 시장입니다. 오늘은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지분을 취득하고 또 이사회 진입 등에 나서면서 임플란트 제조사인 덴티움이 크게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이 종목 향후 어떤 흐름을 가지고 오게 될지 파트너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덴티움이요? 네. 깔끔하게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그래도 좀 오늘은 상승폭이 컸으니까 네.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행정주의 펀드 쪽에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기업 사냥꾼 같은 느낌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덴티움이 그만큼 저평가돼 있고 저렴하다라는 뜻이고 앞으로 더욱더 주가가 올라갈 기대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덴티움이 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실 이 종목은 오후 2시 20분에 말로 없는 코너에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중국이 이제 한한령 해제가 되면서 중국 부양책도 펼쳐지고 하면서 중국 소비가 강화되면 임플란트 업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중국 소비가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호재가 만발할 기업이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저뿐만 아니라 행동주의 펀드들도 실제로 이제 직접 몸으로 이름답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지금 완벽하게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가져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승폭을 크게 키워나가고 있는 넥스트레이드 시장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애프터마켓과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재선 파트너님의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애프터 마켓의 강의 시간. 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되는지 큰 그림 그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또 종목까지 탁 집어드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제 평소 스타일대로 뜸들이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선 코너에서 이제 인사는 다 했으니까 어제 내용 잠깐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블랙 먼데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구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는 그랬죠. 공포를 매수하라. 여러분들 이거 오래 갈 거 아니고요. 길어봐야 이번 주입니다. 4월 2일 안에 해결되면 제일 좋은데 그 4월 2일 발표되고 나서 불확실성 해소로 올라도 좋고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을 해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잠깐의 진통이 있어서 이번 주나 뭐 다음 주 초반까지 가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4월 안에 다 회복되고 고점 돌파해서 갈 구간입니다. 이런 부분 말씀드렸고 조금 느려도 이번 봄 안에 굉장히 좋아지는 시장이고 여러분들 지수가 기존에 있던 저항 구간을 넘어갈 겁니다로 저는 명확하게 이걸 작년 12월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그렇게 놀라지 않은 거고요.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포를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소 4, 5%에서 10% 이상 되는 종목이 속출했죠.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 올랐다고 또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이게 추세적으로 움직여야지 잠깐 하락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 되돌림이 나왔다고 해서 또 그것만 가지고 또 좋아할 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잖아요. 조삼모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일비하지 않고 큰 그림 그리면서 아, 그래 이 그림 안에서 이렇게 조금 중간에 파동이 나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냥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포를 매수하라까지가 어저께 말씀드린 내용이었는데 그 결과 오늘 조금 확인됐는데 이것도 사실 큰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말 같은 반등이 나왔다. 제가 오늘 만우절이라서 정말 거짓말하듯이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그렇죠. 여러분도 느낌도 하루 만에 또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 같은 반등이 나왔는데 이것 또한 일일비할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만우절입니다. 상호관세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이거 단기 반등일까요? 아니요. 이거 단기 반등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잠깐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뭐 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가도 되고 이렇게 역헤드 숄더를 만들고 가도 되고 이건 안 나오는 게 좋겠죠, 대신. 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은 두 번째 바닥을 좀 높이면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베스트고요. 네. 어떤 모양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4월 2일 되고 나서 한 번 더 이렇게 오늘 올라왔는데 슬쩍 흔든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흔들면은 이 구간에서 손바뀜 현상 나오면서 어제 오늘 손바뀜 현상 많이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이 건강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공포감 만든다? 나한테 큰 기회를 주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명심하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그 상황이 오면 여러분 또 공포감 가지실 텐데 그때마다 제가 나와서 공포감 안 가져도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잘 생각하시고 큰 그림만 잘 따라와 주세요. 세부적인 거, 흔들리는 거 이런 부분에서 일일비 아예 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여러분들 흔들리는 거 알고 있으니까 대신 안전벨트만 꽉 매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제가 볼 때 너무 좋아요. 올해 너무 좋고 내년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내년 가서 보고 알려드릴게요. 그 이유까지는. 내년까지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시장을 저는 한두 번 겪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태어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이제 그냥 뭐 덤덤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된 거다. 여러분도 그렇게 저와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좋은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장이 그러면 그렇게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당신은 그렇게 좋게 본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됩니까?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런 시장은 제가 보통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 않고 차별화가 되는 시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 섹터가 먼저 지금도 특정 섹터만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최근에도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방산이니 뭐 조선이니 이런 특정 섹터만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올라갔죠. 소외된 섹터는 계속 소외되고 이런 것처럼 앞으로 이런 시장이 연출이 계속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시장은요. 돈 있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특정 섹터만 매수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은 여러분들이 사모펀드 쪽을 좀 수급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모펀드가 뭐냐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서 이제 주식이나 채권 쪽에 투자하는 이런 펀드를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돈 많은 사람들 돈을 큰 자금을 가져다가 몇 명한테만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10명 정도 해가지고 10억씩 내세요 해서 100억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수 투자자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이 사람들이 큰 자금을 낸다. 그러면은 10명만 모으는데 아무한테나 이 사람들이 돈을 맡기겠습니까? 큰 자금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로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큰 자금을 맡길 거 아니에요. 제가 10억이라고 했지만 이게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런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트레이딩을 잘하고 또 이제 수익률이 좋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이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맡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의 수급이 그래서 쏠리는 종목에 굉장히 멋지게 움직이는 현상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 뭐 미국발 금융위기 나왔을 때 좀 이제는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그때가 이제 2007년, 2007년 뭐 그리고 2008년 이때였는데 2009년이 딱 되고 나서부터 벤버냉키의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고 어마어마하게 오를 때 그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2차 전지주가 막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칠공주라는 얘기도 나오고 했었죠. 다 사모펀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 사람들만 매수한 건 아니지만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 자, 그러면은 과거에 그런 칠공주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사모펀드가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할 수 있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이렇게 시장이 불안하면 안정적인 거 원하실 테니까 대형주를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시장이 좋을 것 같으니까 중소형주를 보셔야 되는데 중소형주가 좀 탄력적으로 많이 움직이죠. 그 중소형주는 내일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중소형주 쪽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펀드가 지난 딱 일주일 동안 매수한 결과로 이제 뭐 3,836억 원어치 정도 매수했다라고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DI 동일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움직임만 보면은 이 종목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박스권에서 올해 안에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을 싹 보니까 어때요? 45,000원. 예. 4만 5천 원에서 지금 위에 5만 원. 예. 요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45,000원에서 5만 원. 그러면은 대응 전략 간단하죠. 45,000원 부근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5만 원 근처 가면은 한번 정리하고 요거 반복하시다가 5만 원 넘어가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매도했던 물량을 채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매도 안 하고 그냥 버틸 거야 하시는 분들은 요 저항을 넘어갈 때 불타기 하시면 돼요. 근데 요 10%라도 계속 치고 빠지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내 계좌는 쑥쑥 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모펀드들이 관심 갖는 종목, 지금 이 구간에서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도 이 친구들이 여기 지금 굉장히 싼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제가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이런 관점 그리고 수급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큐브엔터입니다. 제가 엔터주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뭐 대형 기획사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뭐 SM이니 JYP니 뭐 YG니 뭐 하이브니 이런 기업들 기본적으로 보실 텐데 먼저 안정적인 쪽 본다라고 하면은 저 뭐 하이브나 이제 JYP 쪽을 좀 안정적으로 본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죠. 실적이 어떻든지 간에 이슈 같은 경우는 하이브랑 YG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JYP 같은 경우는 그런 뭐 특별한 이슈, 문제가 될 만한 이슈나 이런 게 제일 적은 기업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뭐 나는 좀 이슈가 되는 쪽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뭐 나는 이제 안정적인 거 원한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가고 이 기업들이 움직이면은 틈새 시장 노리는 분들 꼭 계시죠. 그러면 엔터 중에서도 뭐 중소형사는 없나요 하시는 분들께 제가 큐브엔터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자아이들이 워낙 뭐 글로벌 시장에서 잘하고 있고 전수현 씨가 재계약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는데 작년에 마마에서 명확하게 밝히면서 전원 재계약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 우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인이라서 중국인 멤버들은 보통 계약 끝나면 인기 끌고 나서 중국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중국에서만 활동해서 더 큰 돈을 벌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원 재계약했을 때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그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에서 3천억 이상의 굉장히 뭐 강력한 매수세를 일주일 동안 보이면서 지금 17,500원 돌파 시도한 다음에 눌려 있죠. 오히려 여러분들 요 17,500원 아래 주는 이 구간은 너무나도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번에 넘어가면 이렇게 날아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DNC 미디어. 이 종목도 제가 말로 없는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이제 웹툰 관련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워라벨이 좋은 시대이기도 하고 기존에 코로나 우리가 팬데믹을 겪은 이후에는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시는 활동적인 분들이야 뭐 여전히 나가시겠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귀가 시간이 조금 빨라졌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웹툰 관련주들 많이 좋아지고 있고 뭐 우리가 이동 수단 같은 경우에서도 짧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 혼자만 레벨업, 여러분도 나 혼자만 계좌업 하고 싶으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BNC 미디어 같이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558억 원. 이게 앞에 있는 종목들에 비하면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종목 사이즈가 대신 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더 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 아예 바닥권에서 지금 박스권 그리다가 위에 조금 올라갔다 다시 밀려서 또 이 구간에서 쉬고 있는데 17,500원에서 2만 원 사이 구간에서 계속 매집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더군다나 어제 밀려가지고 가격이 거의 바닥권에 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정작 가장 많은 매수를 한 종목들은 제가 오늘 숨겨놨습니다. 왜 숨겨놨는지 아시겠죠? 이 종목들이 포트폴리오 안에 딱 하니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의 포트폴리오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제가 길게 설명 안 하는 거 아시죠? 한 종목당 뭐 약 1분, 뭐 길어도 1분 30초고 어떤 종목은 1분도 안 되게 짧게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당장 많은 거 공부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교육방 오시면은 이 모든 교육 자료들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여기 순위 나와 있는 것들 있죠. 그 순위표도 또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다들 체크하시고 아, 이런 종목들을 사모펀드들이 이제 관심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투자의 관점에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오시면은 강의 자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중요한 구간에 왔을 때 제가 올려드리는 제가 4월 중순부터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릴 건데 그 정보를 받고 투자하시면 아주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육방 입장하는 방법 딱 한 번 이 시간대만 남아 있으니까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5분 동안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오늘의 포트폴리오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펀드가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순위 그리고 그 순위표까지 전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실 그 종목 너무 궁금한데요. 어떤 걸까요? 네, 여러분 뜸들이지 않고 바로 시작하는 남자 이재선입니다. 바로 보겠어요. 야, 여러분 반도체주 꼭 하나 있을 것 같죠? 보시면은 자, 이수페타 시수 여러분들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 종목은 HBM 기판 쪽으로 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2호 인수한다면서 유상증자한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기업의 내용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라 증자나 이런 다른 경영적인 문제인 거죠. 다행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감원이랑 여러 가지 이제 반려 사유가 돼가지고 이제 철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이 구간이 그냥 기존의 작년 저점 구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작년 저점 구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뜻입니까? 이 종목은 오른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3천억 이렇게 돼 있었죠. 많이 매수했습니다 한 게 6천억 넘게 매수했습니다. 2배가 되죠.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뭐냐?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코스피에 있는데 그래도 중소형주 중에서는 사이즈도 꽤 크고 안정적인 종목이고 이제 HBM 대장주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볼만할 것 같아요. 오늘 종가도 너무나도 좋은 가격까지 내려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차 목표치는 위로 올라가면은 과거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가격 있죠. 44,000원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요 구간만 가면은 작년부터 계속 저항받던 구간이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44,000원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5만 원대 어렵지 않으니까 55,000원까지 좀 길게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50% 정도 수익도 충분히 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이수페타시스 보시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종가 32,0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관련주들 제가 과거부터 이제 관심 많습니다 말씀드렸고 오늘도 사실은 이제 화장품주 말씀드리면서도 미용기기주도 말씀드리고 했었죠. 그런 쪽으로 저는 이제 계속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또 이 임상 실험 같은 경우도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일본에도 이제 이제 내시경용 이제 지혈제 같은 경우도 판매가 시작됐고 하는데 관절염 통증 색전 치료 이 넥스트 PRF 같은 경우가 효능이 확인됐다라고 해요. 무슨 효능이겠어요? 통증 치료니까 통증이
상승이 완화되는 부분이 확인됐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이 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또 인정받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작년부터 해서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오히려 시장 영향력으로 이렇게 눌려 있는 4만 원 초반 구간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요 밑에 요거 그 연구원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간다라고 치면 기존 저항 구간이었던 이제 6만 원 구간, 요 구간을 한번 저항받았는데 6만 원, 5만 원 천, 요 구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6만 원 구간 넘어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8만 원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오늘 다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 종목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1차 목표치에서 비중 조절하면서 천천히 보시면 된다 보면 되고요. 화장품주, 한국 화장품 제조, 제가 중국 시장이 열리면 한국 화장품 제조나 코리아나 같은 경우가 가오부터 좋았고 좀 편안하게 보실 분들은 코스맥스나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콜마 보시면 된다라고 정확하게 정리 다 해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국 화장품 쪽 이쪽이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종목이고 이제 4천억 이상의 이제 사모펀드의 매수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지금 뭐 주가만 보셔도 바닥권에 있으니까 5만 5천 원 회복되면은 그때부터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예 바닥권 가격 상관없이 지금 아주 편안한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요. 1차 목표치는 7만 원, 2차 목표치는 8만 5천 원 이렇게 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의료기기 관련주 한 번 더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제가 치과용 의료기기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통찰력이 좋으셔가지고 제가 이 종목을 준비했는지 아셨는지 이 넥스트레이드 시간에도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과거부터 좋게 보고 있었는데 행동주의 펀드까지 나온다라고 하죠. 제가 이 종목 너무 저평가돼 있습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모두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멋지게 이제 8만 원 돌파 시도했는데 이 구간 돌파 못하고 눌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7만 원까지 내려오길 기대하고 있는데 7만 원 이탈만 안 하면 될 것 같고요. 7만 원은 이제 손절가로 놓고 위로 올라가면 1차 목표치 10만 원, 2차 목표치 14만 원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게 2차 목표치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바닥권에서 매수해서 키워서 매도하는 거 좋아한다라는 거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 종목들 저뿐만 아니라 상업 펀드들도 좋아하고 행동주의 펀드도 좋아하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포착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이 수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께서도 손쉽게 수익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쏙쏙 골라내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신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4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